이제 저희가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반격을 해야죠. 단, 반격을 하더라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죠. 우리는 이제 현금화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을 쥐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의 투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집중할 호재에만 집중한다. 쓰잘데기 없는 재료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자, 현재 증시는 분명히 과열권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단, 실적에 기반한다고 봤을 때에는 적정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에 대외 변수를 가지고 혹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실적 대비 저평가를 보이는 종목이 꽤나 있을 거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어디랑 협약을 한대, 어디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대, 투자를 이렇게 할 수 있대. 이런 불확실한 호재는 저는 철저하게 무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온전히 지수 레벨에 맞게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업의 하락을 특정 구간 이하에서 매집을 해서 저희가 항상 잘해왔던 그 방법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린 거는 반도체와 조선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에 대한 정답은 나와 있고 지금부터는 복잡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1월 22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봅시다. 모두 상승이 나왔어요. 다우지수가 1.21%, 그리고 나스닥 종합은 1.18%, S&P 500은 1.1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18% 상승했습니다. 어제자의 미국 증시 상승에 대해선 트럼프의 발언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증시가 미국과 유럽 간의 마찰을 두고 하락했기 때문에 관련된 포인트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는 나토 총장과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2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관세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고요. 두 번째, 무력 사용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무력 사용 가능성은 공식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좀 약간 논외긴 한데요. 증시는 앞으로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강대강 기조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완화된 부분, 그리고 도이치방크에서는 유럽이 미국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은행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언급한 점에 대한 안도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의 상승은 딱 이렇게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이어가지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저는요, 바뀐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무력 사용은 안 할 거래 하고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자, 무력 사용 가능성이라고 한다는 거는 미국과 유럽의 육탄전, 뭐 분쟁, 전쟁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부각이 되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면 증시는 어제 그렇게 밀릴 수가 없어요. 5%건 10%건 그렇게 밀렸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에 대해서 철회한다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불확실성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요. 아직 나토에서 공식적으로 그린란드를 넘기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그렇다고 그린란드를 포기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연설만 좀 따져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우리 미국이 그린란드를 여태 양보했었고 너네한테 주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토 분담금은 우리가 다 내고 있었어. 우리가 엄청나게 천사였고 봉사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 양보할 때가 되지 않았니? 뭐 이런 뉘앙스가 저는 좀 있었다고 보이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꽤나 있었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자의 미국 증시 상승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일부 안도감에 대한 매수 심리가 부각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 장중 변동성이 되게 컸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자, 변동성은 되게 컸지만 그것 대비해서 거래량은 좀 제한적이었다, 매우. 그래서 저는 어제자의 미국 증시 상승이 반등의 트리거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무조건 더 빠질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주는 우리가 관망 기조로 지켜봐야 하는 시간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는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전일 올릭스 13.98% 손실로 전량 손절매 진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손실을 확정지었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시장 핑계를 댈 것도 없고요, 변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결과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절은 손절이다, 내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애초에 13만원 손절가를 공지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던 상황임에 일부의 회원님이라도 단 한 명, 두 명이라도 그 밑에서 매도를 했다고 하면은 저희는 손실률이 좀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로 매도가를 정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재공지를 드렸어요.
하여 저희의 최종 매도가는 12만 원으로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최소한 저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진 않겠다. 눈 가리고 아웅하진 않겠다. 최소한 우리는 수익률로 장난치진 않겠다. 이 점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올릭스 손절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도 버티다가 지금 80%가 넘게 수익이 나오고 있고, PSK도 버티다가 큰 수익을 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리콘2도 결국 버티니까 지금 수익폭이 커지고 있지 않냐, 수익권 전환되지 않았냐, 올릭스도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뭐 모르죠. 올릭스가 당장 오늘 혹은 내일 상한가를 갈지 급등을 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위에 언급드린 뭐 PSK,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빠져도 저희가 버텨야 했던 이유, 그리고 버티는 관점이 매일 아침 말씀을 드렸고 확실했던 종목들입니다. 물렸다고 생각조차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종목들이에요. 또한 분명한 매매 원칙과 계획 안에서 운영이 되었던 종목들입니다. 즉 저희의 매매 시나리오에 벗어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고 큰 결실을 맺었던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올릭스는 다릅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매매 시나리오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손절가를 이탈을 했고요. 저희는 원칙대로 계획대로 손절을 해야 했습니다. 해야 했고 하는 게 맞고요. 절대 저희는 감으로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런 회사는 존재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설령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잠깐 화는 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저희는 분명한 원칙과 계획에 맞춰 매매를 해야 하는 회사이고, 이거를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께 리딩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튼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반격을 해야죠. 단 반격을 하더라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죠. 우리는 이제 현금화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을 쥐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의 투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집중할 호재에만 집중한다. 쓰잘데기 없는 재료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자, 현재 증시는 분명히 과열권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단 실적에 기반한다고 봤을 때에는 적정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에 대외 변수를 가지고 혹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실적 대비 저평가를 보이는 종목이 꽤나 있을 거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어디랑 협약을 한대, 어디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대, 투자를 이렇게 할 수 있대. 이런 불확실한 호재는 저는 철저하게 무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온전히 지수 레벨에 맞게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업의 하락을 특정 구간 이하에서 매집을 해서 저희가 항상 잘해왔던 그 방법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린 거는 반도체와 조선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에 대한 정답은 나와 있고 지금부터는 복잡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월 22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1월 22일 오늘 역사적인 날이네요. 자, 코스피가 5,000선을 오늘 돌파를 하는 날이네요. 현재 코스피는 5,016포인트입니다. 뭐라고 딱히 할 말은 없고요.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네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적인 지지저항 그런 걸 많이 믿지는 않는데, 야 그래도 모든 이목이 집중돼 있던 코스피 5천이 야 돌파가 됐네. 코스피가 5천에서 6천을 가는 것도, 5천에서 4천을 가는 것도, 그리고 5천에서 5,100으로 가만히 있는 것도 장세에 대해서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던 계속 떨어지던, 단 그 장세에 대해서 준비만, 어떻게 움직일지 대응 전략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은 절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최근에 좀 약간 우리의 편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주식시장은 절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누구보다 시장을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들 곁에서 훌륭한 재테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리콘2는 전일 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수익폭이 커지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한번 조금 더 차분하게 기존 관점대로 지켜보아도 될 것 같아요. 화장품 테마 자체 수급이 나쁘지 않게 들어오기도 하고 긴 시간 힘을 응축했다가 이제 출발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서 조금은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실리콘2가 당일 고점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 해주려는 모습인데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지 봅시다. 통상적으로 화장품의 주가는 상반기에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반기 수출이 많이 부각되면서 수익률이 확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APR이나 다른 기업들의 모멘텀들을 보면은 4분기 실적이나 수출 모멘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출들은 결국 실리콘2를 통해서 가야 하고, 긴 시간 힘을 모았던 이런 구간에서 이제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좀 어제 거래대금과 함께 보여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관점으로 가져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가장 단기적으로 주목했던 관점들은 일정들이 있었는데 그 일정들이 고지고대로 부각이 되지는 못했지만 결국 그게 실적이든 이제 슬슬 하나하나 부각이 되는 것 같다, 이 생각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자,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일단 매도에 대한 기준선도 상향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근데 최근 증시에 따른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도 컸었고 딱 특정 하나의 가격을 잡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 13만 원을 이탈하면 매도를 고민할 수 있다. 12만 5천 원까지. 이 사이는 추세가 이탈될 수 있는 구간으로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대응에 대한 준비 혹은 공지가 사전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어마무시한 급등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번 쭉 눌려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게 저의 판단이에요. 객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7% 정도 수익률 나오고 있는데 한번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일본이 오늘부터 내일까지가 BOJ 금융정책회의거든요. 일전에는 금리 한 차례 인상을 했었는데 2026년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언급이 될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잠깐 우려감을 가졌던 것처럼 아니죠. 그 당시에 우리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가지고 하락이 나오면 기회로 잡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선진입을 했던 게 D&D 파마텍이었어요. D&D 파마텍을 저희가 이때 잡았으니까. 근데 이때 BOJ, 엔캐리 트레이드 뭐 해가지고 증시가 크게 밀릴 수 있다는 여론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증시가 더 밀리면은 한 번 더 잡는다. 이 생각으로 저희가 이날 하단에서 들어갔었고 계속 이렇게 가져가다가 상단에서 이날 잘 팔고 나왔죠. 보면은 그때 왜 지금 이걸 매도를 하냐. 뭐 기술 이전 곧 나올 것 같은데 JP모건 컨퍼런스 끝나면은 상한가 갈 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감으로 될 것 같은데 내 촉이 그런데 그러면서 매매에 대한 판단을 팔 수는 없습니다. 개인 매매합니까? 사전에 말씀드린 구간이 있고 계획이 있고 시나리오가 있으면 그대로만 움직여야 되는 게 저희의 일이고 설령 매매 기준 계획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죠. 실시간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한정기술도 매도에 대해서 단순하게 조금 빠진다고 조금 오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매도에 대한 기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